가장 인간적인 기자, 김현희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 수 있는 사법농단 판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6탄인데요. 사법농단에 관여했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가 이번에도 가져온 판사 파일인데요.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사인 633호에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2명이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창모 수원지법 부장판사인데요. 네. 두 사람 모두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담당하고 있고요. 심준보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3부 재판장, 그리고 김창모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민사 16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제 한 명씩 어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여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심준보 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네, 이 정도 맞아요. 되면 이제 고위 판사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고등 부장 하시면은 그렇죠. 다들 좀 저희 판사열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앞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심 재판을 맡는 고등 법원에 그냥 판사는 아니고 부장 그렇죠. 판사가 되면은 사법부 내 고위직이고 행정부에 비견하면은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줄여서 고등부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경력이 심준보 고등부장 같은 경우는 판사 경력이 25년이 넘은 고참급 법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심준보 판사가 어떤 일을 했나 살펴봤더니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소송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또 아주 가볍게 제공하셨어요. 네. 뭐 가볍게 제공했는지 무겁게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이 판사 열전을 돌아보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맞아요. 참 유달리 많았고 네. 이게 한 시기에 몰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정말로 말씀하셨다시피 굵직하고 관심이 몰렸던 그런 재판들에 이렇게 법원 행정처라든지 양승태 대법원이 좀 손길을 안 미친 구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좀 그때 석연치 않았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했던 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좀 이제 와서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정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때도 큰 이슈였는데, 그래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해직자들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노조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종의 노조 탄압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교조가 법외노조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취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던 거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법원의 맞다리 임종원. 이제 그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6주째 나오고 계셔서. 우리 마타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임종원 씨라고 갑시다. 그냥 별명만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요즘 그게 유행이구만. 그게 유행이야. 누구 씨 이런 거. 임종원 씨가. 임종원 씨,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조장실장이었던 임종원 씨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임종원 실장이 이 재판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보 수집의 역할을 지시받은 게 바로 심준보 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2014년 1월에 심준보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의 선임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아니었지만 그 이제 행정법원 부장판사들 중에선 제일 고참급 판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준보 부장판사가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재판의 진행 경과, 쟁점,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알아내서 문건을 작성한 뒤 이거를 다시 법원 행정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정부 측에 제공이 되면은 정부가 이제 소송의 일반 당사자잖아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들을 법원 행정처에서 수집을 했고 그 역할을 최일선에서 이 심준보 판사가 담당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이 판사 열정 보면 이분들이 진짜 판사였을까? 이분들은 정말 판사가 맞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판사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 잘 듣는 모범생 같은 사람들인가? 일반 무슨 일반
행정 그 직원들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법관으로서의 아, 근데 소명의식이 정말 전혀 그러니까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아니, 어쨌건 이제 나중에 이 사법농단 조사로 공개된 이제 법원행정처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그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이 정거조 보배 노조 사건이 나오고 예, 그렇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얘기한 이제 심준보 지금 판사가 연루된 거고요. 1심부터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게 추측할 네.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분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뿐이에요. 네. 법원행정처에서 그럼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다음 판사로 좀 넘어가 볼 예. 텐데요. 김창모 판사. 지금 수원지방법원 민사 16부 부장판사인데요. 법관으로 일한 기간이 14년 정도 되네요. 예, 예. 네. 그 김창모 판사는 이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 국제협력심의관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재판을 맡고 있지만 재판 대신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기간인 거죠. 이때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서 해외 파견을 나가는 법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외 공간,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뭐 이런 곳으로 그렇죠. 파견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승태 대법원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보니까 줄곧 법원에서는 이 해외 파견 나가는 인원을 네. 되게 늘리고 싶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7월 무렵에 임종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관의 재외공간 파견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늘리는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봐라 이런 지시를 당시 이분이 국제협력심의관이니까요. 법원행정처에서도 뭐 여러 업무가 있는데 예. 특히 외교부랑 좀 조력을 하는 국제협력심의관이었어서 이 김창모 판사한테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외공간으로 나가는 거니까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네네.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또 마침 대법원에 무슨 사건이 올라와 있었냐면은 이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가 인정되지 않기를 바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게 이제 사법농단 수사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 뭐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려고 했던 그런 게 또 수사 결과 드러나는데 네. 그래서 김창모 국제협력심의관이 이 임 실장 지시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상황을 법관 증언을 위해 활용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정확히 읽어드리면은 이 보고서는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라는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외교부 추가 설득 방안이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거기에 신일본 제철 사건,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이라고 버젓이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재판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내부적으로 이거 할 테니까 외교부 너희들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죠. 반영할 테니까. 이 보고서 자체는 이제 외교부를 상대로 그 법원의 어떤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런 애로사항을 풀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 거기에 그러면은 외교부가 원하는 이런 거를 들어주자. 근데 그게 하필 또 강제징용 사건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진짜 이성훈 기자 냉정하네. 우린 지금 막 열받고 있는데 지금 진짜 열받고 있어. 안 그래도 지금 아니 열받아 죽겠네. 과거 그 이력을 조금 찾다 보니까 팩트체크. 그러네요. 혹시 지금 동기가 실수했을까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이상해서 황당하죠, 지금.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건 분명 명백한 재판 거래예요, 진짜. 예, 근데 또 뭐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오스트리아 법관 파견건만 놓고 보면은 거기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파견하는 법관 수 자체가 증언된 건 아닌데요. 네. 사실 근데 대신 2017년에 주 제네바 대표부 사법협력관 자리가 신설이 돼요. 민원이 해결됐네, 일정하게. 어쨌든 외국에 나가는 판사의 수가 증원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자리가 생겼다는 그러니까 거죠. 판사 수 자체는 증언이 된 건데 이 보고서에서 검토했던 네. 오스트리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알다시피 강제징용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원했던 대로 선고 기일이 계속 그렇죠.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에서 미뤄보면은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 충분히 사실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지난 8월에 김장모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어떤 방법으로 대법원 재판에 외교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네네. 것입니까? 이게 재판의 독립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물은 거죠. 그랬더니 김장모 증인은 이 답변하기를 구체적으로 어찌한다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양승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많은 판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판사로서 이런 거를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아이디어 검토였다 이런 동일한 아이디어가 답변을 넘쳐나네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뱅크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입을 맞춘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 그거는 알 수 나 없는 진짜. 일인데요. 어쨌든 근데 사실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이런 아이디어까지 과연 판사가 검토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판의 독립을 막을 수 있는 법원의 어떤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아이디어를 낼 이유가 뭐냐고요. 네, 그렇죠. 진짜 이 안타깝습니다. 법원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이 실종된 이런 판사들을 보면서 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팩트 체크 했어. 아니. 뭐야. 근데 팩트 체크는 안 하고 누구.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돼. 큰일 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사담인데요. 네. 예전에 이 판사 열전에 나온 기사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판사들 이력을 찾다 보니까 그 옛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2003년, 2002년 막 이럴 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뭐 했나 약간 기사가 뭐가 있나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나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군 비위 관련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사법부 개혁을 약간 촉구하는 그런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던 기사들이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태어난 것만 같잖아요. 근데 예. 근데 사실은 사실은 얘기가 뭐였지? 이렇게 그러니까 초심을 조금 잃은 왜 게 이렇게 역변했는가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거죠. 잘못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사회를 향해서 거침없이 그 정의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면에서 주목받았고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었으나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고 권력과 타협하게 되면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도록 해요. 자주 나와서 이렇게 그래요, 내가 소감 멘트 길게 써줄게요. 자주 나와야지 소개 멘트가 길어져요.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관심 있게 읽어주는 거를 저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동기가. 고마워요. 평소시에 좀 회식하는 둘이 소주잔도 기울이면서 누구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 선배 뒷담화도 좀 하고 그래야지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알겠습니다. 답답하네 진짜.